자, 일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차영조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수환무님 좋아요 찍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주셔야죠. 네. 이거 뭐 저기 동생이 쓴 거 아니에요? 김수환모? 원래 김수가 끝인데 예, 안무까지 겹치셨네요. 아, 네. 이거 진짜 이거 옛날 개근데. 야, 김수환무 이거 알면은 참 이거는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예. 옛날 모르겠어요. 웃으면 보기 위하여 이런 프로에서 그렇죠. 김수환무 해가지고 거북이와 거북이와 두루미. 두루미에서 저 한 이름 한 1, 2분 가는 나는 젊다. 나는 젊다. 시청각자 동방서. 나는 젊다. 예. 스리스리. 자, 우리 김 대표님 한번 저기 주간 시황을 한번 체크하고 그래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주간 단위로 매주 찾아뵙는 글로벌 증시부터 네.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9월 첫 주고요. 글로벌 증시 동향을 딱 봐도 한눈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8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의외로 미국 주식 신고가 가고 그래서 미국 쪽이 좀 당연히 돋보이겠지 했는데 중국이 떡하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예. 상대적인 탄력이 중국 쪽이 벌써 직전 고점까지 와놓고 네.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는데 중국이 강한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요즘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엉망이죠.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PMI가 여러 가지로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할 것 없이 안 좋은 데다가 네. 게다가 뭔 이런 규제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뭐 온갖 연예인들 지금 거의 뭐 작살나는 수준이던데. 오늘은 연예인 얘기까지 나왔죠. 네, 뭐 연예인 착해 연예인 하는 거죠. 착해야 연예인을 한다? 연예인 그 중성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남성 여성 구분 안 가는 미소년들이 그거 청소년들을 해악시킨다. 저 연예인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성향이 중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시장 모를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한 뉴스의 흐름을 봐서는 중국 증시가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부양책 나올 것이다. 네. 안 좋으니까. 네. 뭐 지준율 인하부터 뭐 이런 거 잘 낼 때가 주말이죠. 혹시나 또 나오지 않나. 네. 참 청개구리 같습니다. 시장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또 일본이 또 급등했습니다. 한 2%대 올라오면서 니케이 지수가 왜 그러냐 봤더니 스가 사임. 네. 스가 총리 사임? 예, 스가 총리가 쓱 하고 나가십니다. 왜요? 왜? 뭐 1년도 안 됐잖아. 네. 근데 예. 원래 일본 총리 임기가 그 정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뭐 원래 그 일찍 나가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원래 목소리가 좀 강하지 않으셨죠? 좀 존재감은 약했죠. 네. 그래서 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에 대한 기대감. 아니 근데 사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안 나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사임 발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총리가 사임하는 게 일본 증시가 그렇게 차트에 보면 불기둥이 섰을 만큼 그게 호재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부터 얼마나 못마땅했길래. 스가 총리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라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네.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교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기 아베 총리 때 비하면 예, 네. 뭐 상당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같은 논리로 바이든 대통령 사임하면 저기 미국 지수들이 한 4~5% 뛰나요? 거기는 사임을 못 하니까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아니 뭐 일본이 그러길래. 네. 일본하고 예.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저 아래쪽에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가 우리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변화가 됐는데 그나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코스닥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또 현상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시장 동향 자금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제 조금 시장이 반등하는데 예탁금이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못 잡고 있고요. 네.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65조대 밑이었나? 아직 60조 대랑은 거리가 있네요. 예, 아직 확인을 네. 못 해봐서 근데 동향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68조, 65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네요. 네. 근데 지수는 반등하다 보니까 또 드라마틱하게 쭉 빠졌던 신용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뭐 그냥
매매 잘하시는데요. 예, 부러운데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또 지난 또한 25조 6조 때 넘어가게 되면 또 부담이 되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다채로워졌습니다. 네. 예,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그동안의 전기전자 사랑, 뭐 운수 장비 쪽 사랑들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고요. 화학 쪽 삽니다. 그럼 저기는 또 LG 화학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쪽 들어오는 상황. LG 화학은 거의 지금 연중 최저 아닙니까? 이제 뭐 7만 원이 붕괴되는 상황이죠. 그 정도까지 70만 원. 예, 70만 네. 원. 네, 네, 네. 네,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쪽은 좀 이따 뭐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네. 금융주 매수도 의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금융주 매수 많은 거는 이거는 카카오뱅크 블록들입니다.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잡혔던 부분들을 약간 아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예, 딜한 거. 예. 그거 그쪽, 예. 턴 걸 갖다 외국인이 다 받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런 쪽 빼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의외로 전기전자 사네요. 예. 그러니까 네. 뭐 겨울 온다던 애들이. 네, 겨울에 네. 뭐 난방 준비 하는 거죠. 네, 하여튼간 의약품 쪽 들어오고 운수 장비 들어오고 네. 하는 쪽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의외로 철강 금속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철강주 뭐 무슨 피크아웃 얘기 많았는데 비웃고 있죠. 네, 정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기조고요. 기관도 뭐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건설주 매수 들어오는 게 조금 눈에 띄고 있고요. 우리 저 기관은 패스합시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게. 그게 김 대표님도 좋죠. 네. 우리가 뭐 기관 동향 이거 뭐 추적해갖고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기관분들 삐지시면 아니 뭐 삐지라 그래요. 뭐 철학이 있어, 무슨 뭐 원칙이 있어, 무슨 뭐 패턴이 있어. 네, 네. 안 읽을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진짜 의외입니다. 보통 보면은 외국인 사는 거 기관 동시 순매수가 많은데 네. 이번 주는 완전 따로따로 따로 사이가 들어오니까. 틀어졌나 봅니다. 완전히 변화가 들어오는 게 겹치는 종목이 뭐 보니까 포스코 하나 있고요. 네. 또 순매수하는 종목들 포스코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더 높다란 쪽인데 하나로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 쪽 이쪽에 무게를 살짝 두는데 기관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 민감 쪽의 섹터들의 종목들이 더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모르겠습니다. HLB 쭉 들어가다 보니까 기분이 빠지고요. 네.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HLB. 뭐,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잘 갑니다. 네. 네. 잘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이제 IT 부품주들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네페스 아크란 종목을 둘 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사고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 거기다 이제 몇몇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기관 쪽은 관심이 높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방직원. 깜짝이야. 지난주 말씀하신 일신방직원. 지난주 기준 대비해서 1,000원 올랐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어떠냐고요, 동향이? 한 번 매수하고 그 다음엔 거의 정점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제가 느끼는 건 엉덩이와의 싸움. 엉덩이와의 싸움. 네. 그냥 어느 정도 세서 갖고 계시게 되면 돈은 더 버는데, 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리고 워낙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더 뛰어나게 그러니까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네, 조회하고 계셨네요. 네. 아니 그러면 네. 뭐 일신방직 그렇고 저기 우리 차 소장님 네. 쿠코는 아, 이게 그건 좋아요. 이게 월화 이렇게 급등한 게 이게 차영주 효과입니까? 뭐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신 거죠? 다 카톡도 주고 받으시고 뭐 전화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뭐 했더니 역시 죄송합니다. 워낙 추종 세력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손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별로 안 크신데요. 네, 어쨌든 뭐 지금 근데 지금 뭐 그것 말고도 신규 네. 상장된 진짜 올 봄에 됐던 종목들이 네.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저희가 이제 쿠폰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1% 이상씩 올라오는 그 종목들이 이제 몇 개씩 소형주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검색하셔서 살펴보시면 지금 저렇게 김민수 대표가 잘 한 것대로 정리한 대로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렇게 샀다라는 것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저런 것들이 올라가는 폭들이 저거 외국인 기관이 샀어 근데 왜 안 올라가 할 정도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지금 지분이 없다가 지분이 1% 2%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세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 저기에 없다 그래서 잊혀버리실 게 아니라 관심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보니까 원티드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랩. 네네. 원티드 랩. 예. 네네. 이 회사도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빠르더라고요. 예, 이게 AI로 채용 대행하는 회사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신규 상장주 얘기하시다 보니까 쿠폰 2탄 뭐 되지 않을까요? 오콘 일단 죄송합니다. 예. 방구 냄새 맡는 거는 이제 뭐 방구 냄새가 뭐죠? 방구 냄새. 뭐 또 자꾸 얘기하시니까 또 센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코. 예, 센코가 센코. 예, 센코. 코가 세다군요. 코가 세다. 예, 센코.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화학 오염 물질을 쉽게 어떤 캐치하는 노출이 되면 그걸 센서. 캐치해내는. 네. 네, 이 개발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부터 확산되게 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쪽에서 움직이는데 그 정도. 예, 오늘 종목 얘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신규 네. 상장 종목들이라 네,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 그거 하고 이벤트 하고 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 주간 전망대를 라이브로 이렇게 전환한 이후로는 예전에 이제 매크로를 주로 하다가 이제 주로 주식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제 이제 습관이 참석하신 패널 분들이 언급하시는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이렇게 주간 동안에 추이를 봐요. 보니까 사람 금방 타락하게 되대. 제가 말이죠. 예. 어떤 사악한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어떤 생각하셨는데요? 이거 빨리 우리 매주 저 인포맥스 라이브 이걸 갖다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넣으셔가지고 예. 막 한 10만 예. 넘고 막 이런 분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예. 우리가 말이죠. 예? 해가지고 말이죠. 미리 사놓고 말이죠. 예? 빵 해가지고 말이죠. 또 여름마 금감원 전화번호가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진짜 유혹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있으니까 그게 참 이번에 금감원에서 맨날 그런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이제 그게 참 저는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은 그쪽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 이렇게 쫓아가서 실제 어떤 그 수익률이 어떠셨을지 좀 사실 궁금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네. 제가 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 3주 내에 쪽지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나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방송하면서 채팅방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채팅방은 전혀 무슨 유료 채팅방 이런 거 하는 적이 없습니다. 네, 한 적이 없고 그냥 제 친한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 그냥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뭐 좀 어려운 친구들 네. 이런 쪽에서 한 10명이 같이 모여 있는 방이고요. 그냥 사적인 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가입해요 이런 거 저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혹시나 카톡에 제 이름 걸고 방이 운영된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저 아닙니다. 벌써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 정도까지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까지 갔구나. 전 카카오에 제 방이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사칭방이 있어 신고해가지고 엊그제 닫아놓긴 했는데 뭐 혹시 차영준한 이름으로 카카오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구분법이 사칭방,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구분법은 거기 가서 개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못한다. 저 아닙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또 보다 보니까 진짜 네. 한 대여섯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계좌 위탁 운영 안 하세요? 이런 위험한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위험한 얘기 네, 하네요. 절대 네.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좌의 주인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나의 그 종목에 대한 능력을 믿고 매매를 하셔야지 이걸 누구한테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그분들이 책임 안 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독 이 주간 전망대에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반어법 내지 역설법 이런 것 갖다가 자주 썩다 보니까 이 말이란 게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또 뭐 오해하시려면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바닥이 그런 바닥입니다. 조금만 그거 하면 이게 돈만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야비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갑시다. 네. 우선 저는 솔직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하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뭡니까? 8월 12일 날 모간 스탠리가 뭐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해갖고 으스스하게 분위기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미리 감지한 애들은 SK 하이닉스 며칠 전부터 때렸고 삼전도 때리고 해서 그렇게 한번 시장 분위기 싸하게 만들던 친구들이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주 또 전기전자 막 사들이고 네. 그저께는 또 미친 듯이 또 1조 천 몇백을 사더라도 천천히 사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사요? 저 외국인의 속내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두 분. 소장님께서 네. 시원하게 욕 좀 한번 해주시고요.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 쉐리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끝에가 꼬이셨는데요. 네. 뭐 번역기 돌리실 테고요. 그분들. 네. 소장님께서 먼저 아니, 뭐. 포문을 열어 주셔야 이제 제가 그 다음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우리 시장이? 네. 그 쉐리들이 보기에? 그러겠죠. 그러겠죠. 볼때 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런 쉐리들이 중국을 본다라든지 네.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파생과 연계돼 가지고 네. 지네가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뭐 저는 파생을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생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생각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저는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사주면 지수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별로 외국인들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지금은 뭐 외국인들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로 느끼고 있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뭐 샀다고 해서 카카오뱅크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짧게 멘트해드리고 김민수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보시죠. 카카오뱅크 좋아하시는. 그게 또 글로 가는 겁니까?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I don't care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외국인들이. 뭐 그 시장에 뭐 주식을 많이 살 건지 안 건지 이런 방향 모르는 채 딱 보면은 선물 가지고 자꾸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그냥 플레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금요일 말고 목요일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시장에서 장중에 외국인들 매도 크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네. 많으면서 쭉 뭐 4, 5천억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기관들이 옳았구나. 같이 매도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쭉쭉쭉 밀리죠. 네. 근데 보면 환율도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거기다 아시아 시장 특별히 변화도 없고 근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한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2시 반 넘어가면서 장 막판쯤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던 걸 다 걷어들입니다. 네네. 와, 이 전략 진짜 질이 나쁩니다. 질이 나쁘죠. 네. 그렇다는 아니, 얘기는 지금 우리 한영규님이 네. 위클리 옵션을 폐지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맞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네. 우리 많은 또 애청자분들이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올리고 계신데 이게 남들 분기마다 겪는 옵션을 매주 하고 있으니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진짜 딱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제가- 위클리 옵션이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제가 요즘은 파생 매매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대응하는 이런 변화가 선물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집계하는 게 옵션 쪽에서 나오는 이 치고 빠지는 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맘만 먹으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막 흔들어 놓고 제자리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네. 하지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건 일단 우리가 챙길게 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위클리나 이제 미니 선물 옵션 쪽으로 들어가는 이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시장의 질을 좋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게다가 또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 그래서 별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뭐 선물과 같이 또 별 요상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주가 다음 주 같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영향은 받긴 받겠지만은 목요일 날 급락, 오늘 또 다시 급 제자리 뭐 네.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그 네. 사이에 그를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코스닥 시장이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일단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네. 네, 거기다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면 미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연기금도 예. 중소형 운용사를 9월 달부터 선정하면서 중소형주 포지션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죠. 네. 이런 게 다 어떤 현상이냐면 종목 장세에 대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쪽을 강조드리되 일단 다음 주까지가 전 개인적으로 종목 장세의 피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네.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 종목 마음에 드는데 차트도 이쁜데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 호록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그 다음 주는 네. 추석 전주입니다. 그렇죠. 네. 추석 전주는 보통 제 기억에 어떤 중소형주가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추석 오히려, 전에는? 예,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약간 묵직하고 좀 무거웠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다음 주까지는 신나게 중소형주 매매하시되 네. 슬슬 많이 오른 건 챙기는 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다음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이 될까요? 네, 해피 추석. 네, 돼야죠. 뭐 되셨죠 벌써 소장님은. 뭐 자랑하시면은 네. 이 특히 뭐 저기 뭡니까 우리 이승조 대표께서 오늘은 이제 쉬시는 날인데 매주 나오시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쉬시는데 뭐 이승조 대표님 이번에 참 제가 놀라웠던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라고 참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로는 하기 힘든 얘기를 했다가 네. 뭐 한 번 하다가 더 떨어져서 이렇게 소신을 굽히신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뷰가 주요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8월 12일 날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왔던 날인데 지수로 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를 보나 그냥 쑥 밀었다가 그냥 거의 이제 원위치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구호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지수에는 그 두 개만한 종목이 없잖아요. 두 개 합하면 한 4, 5% 되나?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차 소장님? 우선 그 두 개의 가장 큰 지수 관련주. 그 지수 영향력은 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와가지고 예.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였다라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포에서 네이버 카카오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지수는 붙잡아 놓고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뭐 이승조 대표님처럼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은 좋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번에 휴대폰 부분들에 대한 폴더블 폰에 대한 굉장히 큰 인기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과연 그 시총에서 그 영업이익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영업이익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결이 좀 다르다. 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길게 볼 수 있는 영향력은 됐습니다만 물타기를 굳이 삼성전자 할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수익률 게임이 있어. 삼성전자는 우리가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때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 대표님. 네. 지금 최근에 또 LG 전자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거의 뭐 연중 최저치 부근이던데. 오늘 못 보셨군요. 오늘 10% 올랐습니다. 오늘 10%? 불을 예. 뽑았습니다. 오늘 불을 뿜었어요. 예, 예. 애플 예. 애플카. 뭐 이번에는 진짜인가? 이번에는 진짜겠지. 아이,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손님이시면 다 나한테까지도 안 오니까 못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예. 애플이 어떻게 지네가 어디를 누구랑 손잡는다는 걸 그렇게 밝히는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주의로 가야죠. 근데 LG전자를 보는 입장 쪽에서 제가 LG 화학. LG 화학 아니 쏘리. 아유 다시 헷갈리겠어요. 네. 계속. LG 화학이죠. 네. 전자 아니고 화학이죠. 예. 근데 LG 화학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를 GM과 이 분쟁에서 나오는 분쟁에서 손해 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얼만큼 금액을 확정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인 것 같고요. 네.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얼마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확정짓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건 저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연기 가능성. 그렇죠. 네.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연기 가능성이
갑자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반기 때 대여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네. 그게 상장이 연기가 돼버리니까 네. 지금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지금 손실에 대한 것도 확정 못 지었고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도 좀 확정 못 지었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훅 밀린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당금을 쌓는 거 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거를 이만큼 잡게 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 IPO할 때 부담이 되겠죠. 아니, 니네 또 그러면 그렇게 안정하지 못해? 이렇게 충당금 많이 잡았으면은 화재 날 수 있는 걸 이렇게 대비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할인 요인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약간 쉬쉬하면서 좀 작게 잡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때 또 도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게 많이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보수적은 많다는. 아, 보수적이면 그러네요. 예.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예. 네,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타이트. 오케이.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2차 전지주 보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 좀 조정이 뚜렷하죠. 그렇게 좋다는데 뭐 침투율 이제 해봐야 뭐 3% 5%밖에 안 된다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뉴스가 중국 전기차 시장 약간 정체되고 있고 네. 유럽도 확대되는데 증가율 자체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3개월 동안 내내 시장 뭐 변동성 커지고 약할 때 주도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거겠죠. 그 어떤 이런 상황 쪽에서 계속 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사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가던 거 쉬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 들어오느라고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래 봐야 지금 전기차 시장 뭐 그렇다고 후퇴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전히 열어놓으시되 네.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계속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그 종목 계속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는 김민수 대표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네. 왜 지난주에 자꾸 그 대사가 막 맹맹 돌지? 뭐 어떤 거요? 그 PC방에 게임하면서 예. 그 짜투리 행복을 그 중년의 외로움을 거기서 아니 근데 지금 중국은 네. 아니 그 어린이들 저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며 게임을 네. 확정이에요 그게? 뭐 그 다음에 뭐 손 바뀌듯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중국 정부의 마음 아닙니까? 뭐 예, 그렇긴 확정인 한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네. 법 중국에도 근데 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법이지 지니는 법인데. 예. 아 근데 애들이 3시간 이상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해요?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뭐 아이디나 뭐 뭐 이거 생년월일 뭐 인식하면 그- 3시간 있으면 꺼지게 우리나라 셧다운과 같은 제도겠죠. 아, 그리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 몰래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하겠죠. 다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디 CCTV 카메라로 뭐 빅브라더가 뭐 그런 거 게임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 글쎄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네. 게임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내 게임주. 일시적으로 빠졌었죠. 그렇죠. 예, 근데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청불인데. 네, 저희 주력인 게임들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만약에 그걸 금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무슨 결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 천지랄 능력이 없는 애들이 뭐 기껏해야 구글 플레이 사서 이제 카드 하는 정도일 텐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결제 능력들은 다 성인 대상들일 텐데 전혀라기보다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뭐 게임주 매매 계속 제 포트는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좀 표정이 좀 어두웠었죠. 네. 네? NC? 아니요, 지난주 NC 소프트는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NC도 원래 안 좋게 봤잖아요. 네. 제가 남 모르게 아프고 있었던 게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네. 그날 제가 보기에는 네. 미르포라는 IP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았던 회사고 네. 게다가 실적 보게 되면은 그동안 소송전 때문에 많이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확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꾹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미르포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신작에 대해서 동시 접속자 수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하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신규 나오고 나서 스팀 계정에서 데이터 낚이기는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한 채 아직 스팀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마구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을 모르면 사야죠. 샀는데 더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한 17% 막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임주 관련된 거 다 때리고 그걸로 다 들어갔는데 네. 약간 뭐 승부를 본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좀 우울했었죠. 우울해서 한게 지난주 그랬었습니다. 막 더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17%면 김민수 대표 역사상 최악의 수익률 아니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7%면? 근데 그게 오늘 주가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그 자리에서 오늘 종가는 100% 거의 났습니다. 그게 네. 그런 열주? 예. 근데 이 게임주나 이런 어떤 뭐 성장주나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약간 변동성이 무지무지합니다. 이런 또 종목 장세와 맞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손절해야죠. 그런 때는 뭐 잘못 샀구나.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종목 장세가 맞긴 한데 또 까딱 잘못하게 되면 판단 미스게 되면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어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알고 또 충분히 공부한 종목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김 네. 대표님 실제 손절하세요? 합니다. 손절 잘합니다. 손절 원칙은? 손절 원칙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봐서 매매 강도나 뭐 제가 정한 건 있죠. 뭐 분봉상에 이거 리딩방입니까? 아니. 아니죠, 예. 궁금해서. 예, 그냥 뭐 제가 설정한 기준이 있는데 저는 뭐 사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거 없습니다. 제 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강도입니다. 네, 상대 단기, 강도. 예, 상대 강도. 근데 최근 한 1년 반 넘은 이 기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봐서는 네. 손절하면 바보 같은데. 최근 1년 반만 봐서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손절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매매할 때 책에서는 맨날 손절 오다면 뭐 시장을 떠나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손절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손절 방법이 좀 그러니까 일반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당 주지 않고요. 네. 계좌별로 줍니다. 계좌별로. 그러니까 제 운용 계좌에서 예.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 네. 저는 그냥 계좌를 털어버립니다. 계좌를 그러니까 어떤 올 클리어? 예? 올 클리어? 예,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클리어를 시켜버리고 아. 일단 매매를 멈추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손절 방법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시장이 틀릴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틀릴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사잖아요? 그 종목 다시 사기도 해요. 네. 그 종목을 다시 이제 지금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네. 비상 상황이 왔으면 네. 하고도 그 종목이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이 또 그렇게 났다 그러면 다시 사요. 네. 또 그게 틀렸다 그러면 다시 파시나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과거를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훈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를 빨리 잊는다. 예,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건 안 좋았던 기억이건 산 가격이건 판 가격이건 그걸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항상 새롭게 본다라는 그 훈련돼 있는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첫사랑은 그건 당연히 기억하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기억해요. 물론 손가락에 이거 다 다 기억해요. 예? 손가락이 20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은근히 두 분 이렇게 기회만 생기면 자랑질이시네. 그래요. 자, 차 소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한 예. 주하고 수소 관련주 예. 이번 주에도 계속 핫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폴더블은 계속 핫하다. 계속. 예, 수소는 조금 이제 핫이 좀 다음 주에 수소데이가 있거든요. 이거 뭐 수소 모빌리티. 예. 수소데이 전에 수소는 이제 조금 정리하실 때가 됐다. 수소는 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그 피부에 와닿는 면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산업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기대감으로 당겼던 부분들이 좀 크고요. 폴더블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글로벌리 인기도 좋고 정말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솔직히 김미수 대표가 그 얘기했을 때 무슨 뭐 폴더블이 게임 체인저가 돼 그랬는데 뭐 열리든 닫히든 뭐 예. 인사를 하든 이게 양쪽 다. 요걸 요즘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도 오늘 배웠는데요. 네. 요거는 인사폰이고요. 플립. 예, 인사폰. 인사폰. 예, 요거는 이불폰. 이불. 예, 이불 접듯이. 이불 접듯이 섭니다.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폰, 이불폰. 예, 인사폰, 이불폰. 그게 편하네. 예, 잘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아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다음 멋있게. 주에는 제가 이불폰을 들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체 수위가 왔기 때문에 교체 수위가 왔기 때문에 이불폰으로 이제 바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 인사폰은 남자들 주머니 넣고 다니면 이렇게 자꾸 톡톡 건드려서 뭔가 좀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근데 여성분들은 상당히 매료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게 오늘 모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 전 출연자가 그거를 이제 들고 왔어요. 인사폰을. 예. 그러니까
여자 앵커가 눈을 못 띄더라고요. 그거 잠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아이폰 막 누구 들고 다니면 야 신기하다 하고 막 보고 막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했던 그 행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단지 게임 체인저가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 네, 폴더블 관련주들에 네, 대해서는 네.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수소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지난번에 네. 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했을 때 나 이미 들고 있는데 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였던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도 들고 계시겠네. 들고 있는데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비중이 조금 제 비중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많이 줄었는데 그중 여러 가지로 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바이로직스 이쪽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또 드라마틱한 매매한 거는 또 자랑 아닙니다. 예, 그냥 매매한 거 그냥 얘기 드리면은 라파스 팔고 3시간 뒤에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또 회사 관련된 얘기 또 뭐 무슨 뭐 이게 기술 관련된 얘기를 또 다시 회사가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은 있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또 이제 새로운 기술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또 그 뭐죠? 마이크로 디지털. 예. 네, 이게 또 원료 그 배양하는 기술 가진 회사. 네. 이쪽에 대해서도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가서 이제 패드 보면서 막 이제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꼭 제가 어떤 녀석이 돼 있냐면은 패드랑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 제 얼굴 여기가 딱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고. 요즘은 진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예, 어르신 두 분 존경스럽고요. 근데 또 공부를 안 하면 돼요, 나처럼. 근데 진짜 바이오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하죠.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거기랑 또 시세랑 집중하려고 하게 되면 참 어려워진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폴더블 폰 수소 관련 쪽 저도 한마디씩만 딱 드리게 되면 네. 폴더블 폰은 지금 인기는 제가 보기에는 약 30% 정도. 진짜 본 게임은 직접 판매죠. 사전 예약 말고. 네. 네, 이게 폭발적으로 나와야. 근데 만약에 이게 폭발적으로 나오면은 제가 소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 소장님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의외의 의미 있는 실적을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선방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가 진짜 지금 중국에서 예약 판매 100만 대 뭐 지금 나오고 하는데 네. 뭐 돈을 직접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하. 이런 중국의 점유율이라든가 글로벌 판매가 생각보다 확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2차 랠리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관련주들 그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눈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소 관련주는 제 생각에는 딱 될 만한 회사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될 만한 회사? 네. 어차피 지금 뭐 이번 주에 일진 하이솔루스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들어와서 이제 기대감은 높였지만은 네. 소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한 게 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소 단가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플랜트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운송 그리고 충전, 그러니까 충전이 아니라 이제 수소를 이제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 또 분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돈이 만만치 않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어주고 다음 주 9월 8일 날 이어지는 10개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CEO 협의체에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흐름들 확인돼서 눈에 가시화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수소차나 수소 관련된 쪽에서 모빌리티를 보게 되면 가장 원가 경쟁력이 높은 쪽은 전극 막 전해질 막 접합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전극막 접합재 네. 멤브레인 쪽이죠. 네. 이쪽의 기술은 우리나라 상하프론테크와 도요타의 자회사 2개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상용화될 정도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루전지 스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게 되면 40%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단가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수소 경제가 커지면서 단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잘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규모의 경제가 근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그냥 5대5.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이렇게 채팅방 분위기를 보면은 또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적잖게 바이오 쪽이나 뭐 지수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거품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네. 이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빠지는 거야. 네? 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위만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위험한데 네.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꾸 이 좀 조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거품이다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쪽의 세력이 자꾸 이렇게 쇼스키즈를 당하는 네.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나저나 우리 뭐 G4R님은 아 김민수 대표님 잘하네 그리고 뭐 진성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궁금해하시네. 김 대표님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오늘 뭐 자랑질 데이로 갑시다.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제가 수익률로 제가 뭐 얼마 투자하시냐까지는 안 물어볼게.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수익률 공개 잘 안 합니다. 예전에 한번 주간 전망대에서 네. 작년 그 코로나19 다음에 한번 출연했었을 때 네. 제가 막 소장님하고 하면서 막 수익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네. 와장창 깨졌습니다. 와, 제가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또 뭐 얘기하다가 약간 또 술자리에 있어가지고 술 마신 김에 제 수익률 얘기하고 막 뻥뻥 막 좀 약간 기분에 뭐 이런 얘기했다가 예. 그 다음날 박살났습니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가 있구나. 네, 그래서 제 수익률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다음 주 그럼 하지 마세요. 예, 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아가는 스타일이고 네, 예. 꼭 그런 스타일도 있고 뭐 자랑데이면 저는 이제 1년에 몇 번 매매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될 때 먹고 빠지는 치고 빠지기 예. 예, 그런 스타일이죠. 지금은 계속 뭐 그래요. 예. 지금은 조금 뭐 담가놓은 상황입니다. 정은 담가놓은 상황이다. 그냥 세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자리 수익률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갑자기 확 볼펜을 던지시네요. 다음 주 어떡하지? 무슨 뭐 암만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밥을 한번 사서 치맥을 한번 했어. 그 다음 세 자리라면서요 지금. 예. 다음 주 먹방 한번 할까요, 소장님? 네. 뭐 좋아요 또 1000건이면 그 먹방 한번 할까요? 아니면 장 좋을 때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뭐 시원한 맥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한 잔 하면서 하는 분위기도 이거 장 빠지기 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를 3부로 바꾸시고요. 3부에 1, 2부에 이제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3부에는 맥주데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쫙 빠지십니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슬슬 1부 마무리 해줍시다. 다음 주 이제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네. 오늘 밤에는 뭐 미국 고용지표 있고 한데 한번 어떻게 다음 주 변동성이 혹시 커질 수 있을런지 뭐 이런 부분하고 한번 대응 전략 먼저 차 소장님. 저는 뭐 김민수 대표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까지 개별 종목 장세 연출될 거다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뭐 추석 전주는 다들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뭐 돈도 빼야 될 분들 뭐 급하게 이번에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돈 빼신 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석 때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뭐 특정한 시기를 뭐 하기는 없겠지만 9월 한 달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결국 간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분산된 매매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지금 네. 뭐 개별 종목 장세 간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지금 저 개별 종목 장세에서 개별 종목을 따라간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걸 따라가시는 분들은 굳이 제 얘기를 들을 필요 없겠죠. 지금도 네, 김민수 대표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게 된다면 일단 저는 두 가지를 꼭 행동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발표된 2분기 실적을 체크 안 하셨다라면 필히 체크하셔라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고요. 전제 조건의 두 번째 또 조건은 3분기 전망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종목 장세에서 순환매가 내 종목에 서로 안 돌든지 아니면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거리두기를 해라. 네. 걱정 없이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 추석 전이던 추석 지나고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 안 들어오는 종목이다.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3분기 전망도 별로 안 좋다라면 이번 참에 과감히 좀 조정,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뭐 IT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과감히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저는 그렇게 대응 전략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네, 앞서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냥 삼행시 2탄 가겠습니다. 아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더니 이제 본인 뭐, 했네.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하고요. 이번 주는 차영주.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차영주로 직접 띄워주시죠. 네. 차영주 소장님, 영, 영영 운동 안 하실 겁니까? 주. 주르륵. 죄송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이 제 배를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또 차 소장님은 또 이렇게 검진하면서 또 살짝 한번 병원 가실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 건강 챙기시고. 네. 그래도 요즘 술 담배 다 안 하신다면서? 예, 뭐 그냥 그나마 그래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행시 그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막 떠오르신 거예요? 소장님 얘기하실 15초 전에 떠올랐습니다. 다음에는 자작시예요, 김민수? 아닙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내가 김민수 갖고 일주일 동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1부 두 분 감사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